그 순간 야, 쌤이라고 부르지 말라니까. 기자의 눈앞에 등장한 남자와 여자. 의원이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네.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딘가 수상쩍은 두 사람의 관계. 할 말 없습니다. 심지어 이미 다 알고 왔습니다. 제자분과 한 집에 살고 있다는 것도요. 동거까지 하는 사이였죠. 나까지만 하세요. 만약에 내 제자까지 건들면 그땐 정말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좋은 일을 하시는데 굳이 왜 숨기시는 거죠? 오히려 기자는 이게 좋은 일이라 말하는데 난 좋은 일이 아니라 옳은 일을 하는 의원입니다. 선생으로서 제자를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중이고요. 모든 사건은 바로 이 아파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중심 경기도, 그리고 그 중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선호하는 풀옵션 아파트. 따뜻한 온수. 이 집에 손에 넣게 된 행운의 두 남자가 있었으니 그래, 이 집이야. 오랫동안 꿈을 그린 사람은 그 꿈을 닮아간다고 했다. 한편 어릴 적부터 꾸던 꿈을 이룬 사람도 있었는데요. 바로 경기도 의원 정희. 난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지방의회 자랑스러운 경기도 의원이다. 그곳에서 만난 반가운 얼굴. 아니, 권영택 의원님. 혹시 정희에게 돈이라도 빌렸나? 그래도 괜찮습니다. 정 의원님, 준태야. 정희에겐 잘생기고 멘트도 잘하는 정책지원관 준태가 옆에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보니까 확 달라 보이십니다. 달라 보이긴. 뭐 그나저나 누구 찾아요? 누구긴 영택쌤이지. 에이그 누가 찰거머리 아니랄까봐. 하지만 정희의 원픽은 언제나 전직 수어 선생님이었던 영택뿐이었는데요. 응? 쌤쌤거리면서 쫓아다녀가지고 네 별명이 찰거머리인 거. 그때 쌤! 여기! 찔리는 거라도 있는지 귀신이라도 본 듯 튀어버리는 영택. 분명 맞는데. 내 배지! 여기 있어요. 이순신 의원님. 한 대선배가 덜렁대는 신입을 따스하게 챙겨주는가 싶었지만 이 배지의 무게가 얼마쯤 되는 것 같아요? 갑자기 분위기 압박 면접. 1410만 그램. 이 배지 하나에 경기도민 1410만의 행복이 다 이곳에 지어지거든요. 아직까지도 초심을 잃지 않는 대선배를 보니 절로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잘 부탁드려요, 정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순신 의원님. 한편 권 의원, 무고하시죠. 아유, 박 의원님. 정희를 봤을 때와는 달리 다정하게 선배 의원을 맞아주는 영택. 저 천잔에 향이 독특한데요? 내가 권 의원 몸 생각해서 오미자, 쑥, 그리고 선상까지 갈아 만든 거라고. 하지만 산삼이요? 산삼이라는 말에 또 빤스런을 치는데 쌤! 하필 기가 막힌 타이밍에 근처를 지나가고 있던 정희. 사실 영택은 산삼 알러지가 있었죠. 권 의원님, 저 정희예요. 찰거머리 제자 아니랄까봐 센스 있게 약같이 챙겨갖고 온 정희. 이제 안 숨으셔도 돼요. 저 이제 쌤 안 찾고 도미만 보고 직진할 거니까. 정책 토론회 잘 하시고요. 아랑곳하지 않고 챙겨주는 정희를 보니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드는 영택입니다. 한편 이게 다 뭐다? 옵션! 그렇지! 풀옵션! 풀옵션 전셋집으로 이사를 오게 된 정희의 가족. 짜잔! 복권 샀어? 어젯밤 꿈이 너무 비범하더라고. 누가 봐도 용하게 생긴 할머니가 이렇게 7? 숫자 7? 조상신 버프를 믿고 로또 1등을 노려보는데 77 맞은 소리 하고 있네 진짜. 이 공이 왜 이렇게 많아? 몇 개야? 우와! 그런데 당신들 뭐야? 형이 왜 거기서 나와? 의원님. 아, 정희 너 때마침 여기 모인 사람들 수가 정확히 7? 정이 맞죠? 우선 당분간만이라도 함께 지내는 게 어때요? 이 자식 전화 안 받는데? 알고 보니 정인의 가족이 전세 사기를 당한 것이었죠. 내 적금까지 긁어모아 겨우 장만한 전셋집은 우리 집이 아니었다. 이 와중에 남동생이란 놈은 여자애에게 정신이 팔려있는 상황. 여보, 우리 이참에 다 같이 머리 깎고 스님이 되는 건 어떨까? 안 되겠다. 너 오늘 7대 쳐맞자. 야 인간아. 이대로면 단체로 길거리에 나앉을 판인데 쌤, 저희 지금 짐 싸고 있었어요. 당분간만이야. 네? 다른 집 구할 때까지 딱 그때까지만. 쌤 집에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쉐어하우스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우린 현지부 부가족이 되었다. 공원 인근 상가들 의견서도 받아야 하는데. 아, 안 그래도 제가 다 받아놨습니다. 마음도 넓은데 일처리까지 완벽한 우리의 권 의원님. 하지만 안녕하십니까 주인님. 영택은 그제야 자신이 누구를 객식구로 받아들였는지 깨닫고 주인님이라뇨. 제가 얼마 전에 전세 사기를 크게 당했습니다. 안타깝게 됐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집 주인님이 워낙에 좋으신 분이라 지금은 같이 살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같이 살 수 있는 노릇은 아닌 것 같고. 아이 그래도 되나?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일단 형식적인 대답으로 그를 내보내려 하지만 전세 사기 피해는 도의회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시죠. 정희 아빠 만길이 준비한 용건은 지금부터가 시작이었죠. 사실 이 모든 건 딸의 퇴근길에 함께하기 위한 만길의 큰 그림이었으니 떡볶이 하나 사서 집에 갈까? 떡볶이!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은 법. 아빠, 우리 몇 달만 버티면 방 한 칸 정도는 구할 수 있겠지? 아빠가 진짜 미안하다. 아이 박 사장 이 자식만 내가 잡아도 씨. 그 순간 아 저거 박사 마법처럼 눈앞에 나타난 사기꾼 박 사장! 만길이 급히 쫓아가던 그때 갑자기 위기 탈출 넘버원이 시작되는데 아, 저기 체육관 가서 심장 충격기 좀 가져. 얼른. 이런 때를 대비해 공공체육시설엔 자동 심장 충격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영택 덕분에 목숨을 건진 만길. 앞으로 남은 인생 의원님 곁에서 평생. 아이, 곁이라뇨. 평생이라뇨. 집도 모자라 목숨까지 빚진 그는 가쁜 노비 모드를 시전하고 정의는 영택이 존경스럽기만 한데요. 심장 충격기 있는 거 어떻게 하셨어요? 그 몇 년 전에 발의한 조례가 기억났을 뿐이야. 오, 쌤. 정 의원도 그만 들어가 쉬어요. 바로 이날 정의는 조례의 힘을 몸소 체감합니다. 모든 도민이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삶을 위한 것. 그것이 조례다. 그리고 여기 행복한 시간을 즐기고 있는 또 한 명의 도민이 있었으니 바로 정의의 남동생 의찬이었죠. 소녀와 로맨스를 꿈꾸며 분위기를 잡아가는데 비켜! 거침없이 소녀를 밀어버리고 맙니다. 지우야! 저기 그게 사과할 틈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영택의 딸 지우. 소냐? 순해. 인생 처음으로 하는 사랑은 쉽지만은 않았는데요. 하지만 포기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너무 눈치 보시지 마시고 집에 편안하게 계세요. 감사합니다. 연습한 수화로 서툴게 사과를 건네자 돼요. 인사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지우가 친절하게 제대로 된 수화를 알려주는데 안방 가서 좀만 쉴게요. 아, 예. 들어가서 쉬세요. 피곤하실 텐데. 그것은 사랑하는 그녀와 처음으로 나눈 스킨십이었죠. 있잖아. 수박 먹게 손 씻고 와. 싫어. 평생 안 씻을 거야. 자, 여러분, 이곳은 경기 마루고요. 며칠 후 경기마루 견학을 오게 된 의찬. 그곳엔 경기도 의회의 발자취를 엿볼 수 있는 여러 체험시설이 있었는데요. 자, 여러분, 지금 이곳은 도의원들이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곳이에요. 그 중에서도 특별한 점은 본회의장. 바로 본회의장 체험관이 있다는 것. 횡단보도 시간을 더 늘게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들이 직접 의원이 되어보는 본회의장 체험장에서 당차게 의찬이 내놓은 정책은 어제 제 친구는 놀이터에서 크게 다칠 뻔했습니다. 제 친구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조금 특별한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놀이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지우를 위한 정책이었습니다. 어? 의찬이네? 와, 많이 컸다. 그러게. 말썽만 피우는 줄 알았는데. 성장한 동생의 모습에 왠지 모를 기특함을 느낀 정희. 조례 준비는 잘 돼가? 뭐 처음이라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떨리긴요. 정희는 행동파였습니다. 나 갈 곳이 있어서 먼저 갈게. 나도 할 말이 있는데. 조례 준비를 위해 놀이터를 살피던 중 정 의원님. 마주친 지우. 지우가 들리지 않으니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기도 힘들고. 그동안 장애 때문에 혼자 놀았던 지우. 그 순간 정희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목표가 생깁니다.
지우가 다른 아이들과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었죠. 제 첫 조례 의원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다음날 침묵이 감도는 두 사람. 아무래도 크게 한판한 듯한데? 너 또 쌤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미안. 아니, 이거 내가 이상한 거야? 대체 왜 안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약봉치까지 줬는데 믿었던 영택이 선을 그은 것이었습니다. 나도 지금 조례 준비 중이야. 함께 준비 중인 의원님도 있고 도민만 보고 가. 더 이상 나한테 이러지 말고. 사실 자신의 딸을 위한 조례임에도 그는 차갑게 외면했는데요. 장애 아동까지 모든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 얼마나 좋아. 결국 영택 대신 옆에 있는 지원관이라도 부려먹기로 하고 아이놀이 놀이터 지역별 위치와 실태 조사 자료 가져다 주세요. 그럼 여기부터 가야겠다. 직접 가게? 역시 그녀는 발로 뛰는 의원이었죠. 그 놀이터 운영 규정이랑 놀이터 자재 성분 알아봐서. 내일까지 갖다 주세요. 아니, 이따 저녁까지. 열정 넘치는 의원님 덕에 강제 야근을 하게 된 준태. 나도 갈 데가 있다고. 착잡한 심정으로 자료를 쳐다보던 그때 응? 빠르게 현장 조사를 마친 정희. 장애아동 부모단체의 의견까지 들어보려 하지만 그럼 그동안 우리 아이들은 생각 안 했다는 거네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젠 뭐 따로 놀게 하겠다. 뭐 그런 거예요? 네?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한편 정희처럼 발로 뛰는 의원이 한 명 더 있었으니 정의산성 주변 주민분들한테 발굴 동의를 다 받았다면서요? 이제 발굴 지원 예산안 심의만 받으면 됩니다. 베테랑답게 이미 일처리도 깔끔하게 끝내놓은 상황. 가만 보면요, 정의 의원이 저렇게 발로 뛰는 게 다 권 의원님한테 배운 것 같아요. 예?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 조례 그 일부 개정안 때문에 너무너무 바쁘다고 하시던데. 아, 뭐 그런가 보더라고요. 이왕 손이 남는 거 바쁜 정희나 도와주면 좋겠지만 뭐 정의 의원이라면 혼자서도 잘해낼 겁니다. 설마 아직도 그 일을 담아두고 계신 거예요? 영택은 여전히 정희를 껄끄러워하고 있었죠. 왜 이렇게까지 선을 긋는 걸까요? 권영택 경기도 의원. 과연 누구를 위한 조례인가? 레알 패치 이지영 기자? 다름 아닌 바로 이 사람 때문이었죠. 이 조례 발의하신 의원님 애들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러게요. 이 조례 발의하려고 오랫동안 준비했던지. 안녕하세요. 예. 영택의 집 앞까지 찾아올 정도로 취재에 진심인 이 기자. 이 아파트에 도의원이 살고 있다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하지만 만난 사람은 정희 엄마 영숙이었죠. 아니 기자면은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남의 사생활 그렇게 막 캐묻고 다녀도 돼요? 답변은 어림없고 영업 정신까지 발휘해 원투펀치를 날립니다. 그 무거운 카메라 들고 여기저기 댕기려면 몸이 여간 상하는 게 아니겠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서로 통하는 게 많을 것 같아요, 고객님. 고객님이요? 같은 시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영택을 만난 정희. 드릴 말씀이 있는데. 선배 도의원이자 선생님께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는데 장애아동 부모단체를 찾아갔는데 화내시더라고요. 차별한다. 아시잖아요. 그런 뜻 아닌 거. 사실 영택도 비슷한 조례를 내놓았다가 현실에 부딪힌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때 신경 써서 봐야 하는 안전시설 부분을 놓쳤어. 차별이 아니라 차이를 살펴봐야 한다고. 이 조례 개정 응원한다. 차별은 없고 차이는 있게. 한편 이 아줌마 뭐야? 이 기자가 간신히 영업에서 풀려난 그 순간 야, 쌤이라고 부르지 말라니까. 그녀의 눈앞에 떨어진 특종. 의원이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네. 정희찬, 놀이터 가자. 놀이터 가기엔 너무 늙었다는 생각 안 해? 늙어? 이거 그냥 지우랑만 가야겠다. 지우? 뜻밖의 기회는 의찬에게도 왔는데요. 이런 일은 미리 말씀하셨어야죠. 누님. 장애와 상관없이 모두가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기 위해 조례 준비에 열심인 정희. 더 많은 도민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며 다듬고 또 다듬어야 보석 같은 조례가 만들어진다. 뭐야? 야, 나랑 어디 좀 같이 가자. 뭐 어디 가는데? 정희가 다짜고짜 끌려온 곳은 허름한 주택. 저기 나왔다. 뭔데? 왜 그러는데? 사실 준태는 며칠 전부터 이 집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아무리 봐도 다영이 같단 말이야. 다영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쓰레기를 버리러 나온 여자의 정체는 저 티셔츠 다영이가 아빠가 사줬다고 맨날 입던 그 티셔츠잖아. 학창시절 두 사람의 절친이었던 다영이었죠. 하지만 야 임다영! 아무리 불러도 꿈쩍도 하지 않는 문. 이거 이 집 배달 온 거예요? 네. 다행히 다영이 제 발로 문을 열 기회가 찾아오면서 다영아! 간신히 다영을 마주하지만 얘기 좀 해. 얘기 좀 하자고. 우리 얘기 좀 하자. 어? 집에서 무게만 쳤는지 다영은 두 사람을 떨쳐내는데요. 내 친구가 은둔형 외톨이라니. 운동형 외톨이 아닐까? 결국 나란히 상처 입은 채 출근하게 된 두 사람. 아니 근데 그게 유행이에요? 요즘 유행하는 뾰루지. 지나가던 개가 웃을 거짓말과 저기 두 분 도의회 안에서는 싸우지 마세요. 초딩만도 못한 취급까지. 함께 있으니 오늘도 실시간으로 지능이 낮아지는 기분인데. 하지만 이런 정희에게도 유능한 면모가 있었습니다. 이게 전에 영택 의원이랑 발의했던 국가유산 지킴이 활동조례 메타 자료라는데 아니 나는 아무리 봐도 뭐가 뭔지 모르겠는 거야. 근데 이렇게 파일을 올리고 영어로 명령을 입력하면 돼요. 어머 되네. 근데 이건 정의가 아니라 챗GPT가 유능한 거 아닌가? 그래도 정의가 챗GPT보다 잘하는 게 있었으니. 근데 이 AI라는 게 효과에 대한 분석까지는 좀 어렵겠죠? 분류한 데이터로 다시 자세히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도정은 디테일이 생명이라고 누가 그러셨거든요. 바로 대선배의 마음을 후려치는 말솜씨였죠. 의원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그 시각 다영의 집에서 내적 갈등을 벌이고 있는 준태. 그거 누를 거예요? 안 누를 거예요? 깜짝이야.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아마 안 나올걸요? 알만한 사람들 다 알아요. 이 집 아저씨 돌아가시고 나서 방 안에만 사는 거. 이 충격적인 소식은 이내 정희에게도 전해지고 너 무슨 이 시간에 전화를... 다영이 아버지 10년 전쯤 돌아가셨대. 그제야 다영이 저렇게 변한 이유를 눈치채는데 이제 들어오니? 어딘가 심상치 않은 영택의 눈빛. 나랑 얘기 좀 하자. 네? 그 시각 이 모기 새끼 내 명상을 방해하다니. 근처에선 만길이 모기와 사투를 벌이고 있었는데요. 아이고 씨. 이놈 모기 또 못 잡았네. 그런데 땅에서 발견된 무언가. 나비? 그때 암행어사 대신 영택이 등장하더니 정희야. 뭔 일 있어요? 그야말로 날벼락 같은 말을 꺼내는데 이 집에서 나가는 게 어떻겠니? 쌤! 아무래도 집에서 나가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 다행히도 그의 손엔 보물이 있었습니다. 당장 마패를 진품 명품에 가져가려 하지만 간신히 마패를 줍던 그때 한편 다영이를 위한 조례를 발의하기로 한 정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은둔형 청소년 지원조례 있죠? 비슷한 조례를 낸 선배 의원에게 자문을 구하러 가는데 그 사업 취지도 좋고 운영 방안도 좋은데 제가 발의한 그 은둔형 청소년 지원 조례하고 좀 겹치네요. 다행히 의원님은 꼼꼼하게 조례를 봐주며 이 조례는 그 지원 조례이기 때문에 그 지원받을 자격의 근거가 명확히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지원자 악용을 방지할 수도 있고. 적극적으로 정의를 도와주고 나섭니다. 기존 조례안들하고 그 1대1로 좀 비교해보고 싶은데. 저야말로 너무 영광이죠. 아이고 영광은 무슨 저야말로 굴비죠. 배꼽 빠질 것 같은 부장님 개그는 덤. 아니 저 같은 사람한테 재미없다고 그러면은 그거 화성 옆에 오산입니다. 그러나 의원님, 올해가 용의 해잖아요. 그 용이 놀라면? 용이 놀란다. 띠용. 정의는 뇌절에 3절까지 치는 찐 부장님이었죠. 알파벳이 눈물을 흘리면? 영자, 운영자. 운영자. 제발 그만. 하나 더 알려드릴까요? 아니 됐어요. 이제 다음에 하나만 더. 다음에 알려줘요. 아이고 자. 하나만 더. 정의가 아쉬움을 삼키던 그때 뭐? 아빠가? 아빠의 사고 소식이 들려오는데 아유 왔어.
안방 치워놨으니까 아버님은 당분간 안방 쓰시고요. 아니 안방 사모님 뻗어시 계신데 안방 쓰는 거 이거 진짜 아니죠. 어머나 왜 이렇게 좋아? 하필 다른 가족들은 캠핑으로 집을 비우게 된 상황. 졸지에 정희가 다친 아빠를 돌봐주게 되는데요. 딸, 아빠가 미안하다 진짜. 하루가 멀다 하고 사고만 쳐대는 자신을 보니 아빠도 새삼 현타가 오는데, 말 그만하고 좀 쉬어. 하지만 근데 그거 알아? 나는 아빠가 별나고 철 없어서 그래서 더 좋아. 정희는 그런 아빠마저도 진심으로 사랑해줍니다. 정희야, 그만 말하라고. 불 좀 꺼달라고. 이런 게 아빠? 좀 많이 이상한 아빠지만 정희에게 있어선 더없이 소중한 사람이었는데요. 나의 세상에 아빠가 없다면 그 세상은 절망이었을 거다. 뽑기. 그랬기에 아빠를 잃고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다영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죠. 아마 다영이에게도 아빠란 그런 세상이었겠지? 더 이상 숨지도 혼자 두지도 않게 할 거야. 정희는 다영을 위해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까지 만들고, 그 모든 준비는 정의 의원이 다 했는데 내가 그 대표 발의를 할래니까 연기. 김 의원님께 조언 듣고 발의한 건데 당연히 김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자 하시는 게 맞죠. 그 공을 대선배에게 넘기면서 탄탄하게 자신의 연주를 다져가는데요. 우리 앞으로 좋은 조례 많이 만들어 봐요. 그러면 이 타이밍에 아재 개그 하나 할까요? 권 의원이 어디 갔나? 말이 다섯 개. 그 시각 마패를 보며 큰 꿈에 부풀어 있는 만길. 오늘은 등원 안 하십니까? 오늘 안 합니다. 오늘 국가유산 지킴이 분들하고 약속이 있어서요. 안 되는데? 놀랄 틈도 없이 국가유산 지킴이가 등장하자 급히 베란다로 몸을 숨겨보지만 안 되세요. 제가 좀 일찍 왔죠? 이대로면 마패를 국가유산 지킴이에게 빼앗길 수 있었죠. 제가 얼마 전에 그 국가유산 순찰을 하는데요. 땅이 파져 있더라고요. 땅이요? 국가유산 탐색과 보호가 일상인 이들. 가까이 가서 봤는데요. 설마 만길이 한 짓도 눈치챈 건가? 두더지가 땅을 여기저기 파놓은 거였더라고요. 안도의 한숨을 돌리던 것도 잠시. 근데 저 화분이 나와 있네요. 저 화분이 좋은 건가요? 잠깐만, 누가 화분을 여기다 이렇게 놨지? 내가! 인간성을 버린 끝에 간신히 마패를 지켜내는데 성공합니다. 친구인데 화초를 참 좋아해요. 한편 정희는 다영의 사연을 듣게 되는데, 다영이 아버지 퇴근하시다가 길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지셨대. 근데 그걸 다영이가 집에 들어가다가 발견했나 봐. 다행히 다영도 집 밖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었죠. 유일한 외출은 아버지 기일날이고 다음 주 목요일이 바로 그날이야. 우리 그날까지 기다렸다가. 하지만 못 기다려. 오늘 저녁 다영이는 그 집에서 나온다. 함께하자 친구야. 찰거머리. 오지라퍼. 크로스. 어디 가냐? 나가라면서요. 정희야, 저 그런 말이 아니라. 영택을 뒤로 한 채 다영 끌어내기 작전을 시작합니다. 네가 이런다고 내가 널 포기할 것 같아? 나 찰거머리 정이야. 하지만 역시나 꿈쩍도 하지 않는 다영. 안 되겠어. 경찰에 신고해. 뭐라고 신고하지? 주거 침입. 본격적으로 주거 침입을 하려는 그때 다영아. 꺼져. 이제 와서 왜 이래? 니들 언제부터 나한테 관심 있었어? 다영이 직접 두 사람을 내쫓는데, 나와! 너 이러다 진짜 죽어! 너 죽고 싶어? 너희 아빠가 이걸 원할 것 같아? 하지 마. 아빠의 이야기. 그녀는 아직도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죠. 그냥 이대로 죽게 내버려 두란 말이야. 임다영. 선생님. 학창시절 선생님이었던 영택의 등장에 다영은 도망치고. 문부터 열자. 다 불러. 그런 다영을 끌어내기 위해 등장한 학부모 어벤져스. 의원님이 나도 오라 그랬다니까. 같이 가.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다영이를 구원해주기로 합니다. 들어가자. 그렇게 단체로 주거 침입을 시도한 6명. 뭐야 다들! 붙어! 그래 울어. 펑펑
울어. 울고 다 토해내. 진심 어린 위로에 다영도 묵혀두었던 슬픔을 쏟아내는데요. 그럼 그동안 의원님 댁에서 같이 지낸 거예요? 간신히 다영을 영택의 집으로 데려오는데 성공하면서 지금 잠들었으니까 다들 조용히 해요. 한층 더 끈끈해지는 가족들입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린 언제나 너와 함께일 거야. 내가 그러니까 소리내어 울고 웃어줘. 어둠 속에서도 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얼마 후 이게 말이 돼요? 신혼자금 대출까지 다 땡겨서 계약했더니 또 다른 계약자가 있대요. 자신과 똑같은 전세 사기 피해자를 만나게 된 정희. 대체 언제까지 듣기만 할 거냐고요? 저희가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남자를 보니 마음이 착잡하기만 하고 자니? 이제 그만 나가라고 했던 영택이 괜히 원망스러워지는데요. 그런데 느닷없이 한밤중에 영택을 찾아온 이 기자. 이거 남들이 보면 오해할 만한 사진 때문이었죠. 의원님 정말 하실 말씀 없으신 거예요? 할 말 없습니다. 이미 다 알고 왔습니다. 제자분과 한 집에 살고 있다는 것도요. 나까지만 하세요. 네? 자극적인 기사로 사람 죽이는 거 나까지만 하라고요. 만약에 내 제자까지 건들면 그땐 정말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좋은 일을 하시는데 굳이 왜 숨기시는 거죠? 사실 이 기자는 영택과 정희의 사정을 알고 있었는데요. 난 좋은 일이 아니라 옳은 일을 하는 의원입니다. 선생으로서 제자를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중이고요. 그저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명대사를 날려버리는 영택의 모습에 큰 깨달음을 얻고 취재를 그만두기로 합니다. 한편 전세 사기 유형별 사례 조사하고 본격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조례를 내기로 한 정희. 비슷한 피해 지원 조례가 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대표 발의하는 첫 조례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개인 사원은 별개로 오로지 도민을 위해 조례 준비에 애쓰면서 나는 늘 그랬듯이 도민을 위해 뚜벅뚜벅 걸어갈 것이다. 마침내 조례 발의 날이 코앞으로 다가오는데 정의원, 그 조례 차라리 제가 하면 안 될까요? 전세 사기 피해자인 정희가 조례를 발의하면 자칫 남들의 오해를 살 수도 있었죠. 내일 정의 의원께서 그 조례를 발의하신다면 지원 사업에 대한 직권 남용과 지원금의 부정한 이익 동호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윤리 강령에 한치의 부끄러움이 없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정희는 뚝심 있는 의원이었죠. 너 이러다 다쳐. 지금 다치면 상처 때문에 마음껏 웃지도 못해. 선생님처럼요. 세상이 정희를 부정한 의원으로 몰아간다고 해도 찢어주면 어떠냐고요. 네가 전세 사기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여론은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런 세상을 바꾸라고 도민들이 우리 뽑아준 거 아닌가요? 정희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끝까지 맞서기로 합니다.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물어뜯을 거라고. 이 모든 대화를 엿듣고 있던 한 남자가 있었으니 그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야. 네, 경기도 주택 임차인 전세 피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조례 발의에 나선 정희. 저는 경기도 의원으로서 책무에 대한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연일 속출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담아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행히 정희가 준비한 조례는 의원들에게 긍정적인 관심을 받는데요. 해당 조례 찬성과 더불어 해당 사업에 도민 환원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끔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정희가 생각지도 못했던 획기적인 방안과 법률, 금융, 주거 지원 등 전문가 상담 지원 뭐 이런 내용이 있던데 이 지원을 받는 자격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새롭게 보완해야 할 날카로운 지적까지 나오면서 내 외국인 모두 지원할 예정입니다. 저는 그 모두라는 범위가 좀 걱정입니다. 피해를 보신 많은 도민분들께 돌아가야 할 그 지원 혜택이 모두라는 그 애매모호한 범위로 인해서 남용되거나 아니면 뭐 혹은 악용되지 않을까 그게 우려되는 바 그 명확한 그 범위에 대한 지원 범위를 지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조례가 조금씩 다듬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네, 지금 발의하신 주택 임차인 전세 피해 지원 조례 정말 도민만을 위해서 발의하신 것이 맞는지 영택이 우려했던 위기가 생각보다 빠르게 다가오면서 정희 의원님 전세 사기 피해 당하신 적 있으시죠?
정의가 발의한 조례는 진정성을 의심받고 위기에 처하는데 정의 의원의 발의자 제거와 더불어 조례 발의에 대한 타당성과 공정성 그리고 조례 지원 범위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휘상 위원님의 의견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사랑하는 제자를 위해 발벗고 나서기로 한 영택. 제가 정의위원회 조례 발의가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정의 가족이 겪은 억울한 사연을 설명하며 정의위원이 전세 사기를 당한 집은 바로 저희 집입니다. 정의가 전세 사기 피해자인 것은 맞지만 정의위원은 아직 전입 신고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발의한 조례로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밝히고 해당 조례에 명시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정의위원은 밤낮 없이 이 조례안에 열과 성을 다했습니다. 오로지 도민만을 위하는 정의의 노력을 모두에게 전해줍니다. 본인이 애타는 그 마음을 가장 잘 아는 피해 당사자이며 도민이기 때문입니다. 진심이 담긴 영택의 호소는 엄청난 효과를 발휘했는데요.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제자를 향한 스승의 도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으니 이 정도면 불편하진 않을 거야. 그리고 부족한 거 내가 보태주면 정의의 가족을 위해 집까지 알아봐주지만 나중에 갚어. 이자까지 다 쳐서. 마음만 받을게요. 저 곧 이사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행히 정인애에겐 집을 구할 돈이 생긴 참이었죠. 아빠가 어디서 좀 여유가 생기셨나 봐요. 야 그래도 저 혹시 모르니까. 아, 진짜 괜찮아요. 저희 가족 힘들 때 받아주신 것만으로 이미 충분해요. 마페 하나만 믿고 일을 벌인 정의의 아버지. 정희 아버님은 집 알아보고 계신다면서요? 지금 저한테 그런 사연이 조금 있죠. 갑자기 집을 구하겠다는 소리에 모두가 의아해했는데 뭐 돈이 땅에서라도 솟았어? 에이! 땅이라니! 큰일 날 소리하고 정말. 그런데 잠깐만! 저 뭐야? 박사? 기적처럼 또다시 그들의 눈앞에 나타난 그놈. 박 사장이 능숙하게 두 여자를 따돌리지만 이런 때일수록 등 뒤를 조심해야 하는 법. 암행어사 전투다! 사기꾼을 잡는데 큰 일조를 한 이 마페. 이걸 주었다고? 아이 그렇다니까. 중국 제조. 실상은 메이드 인 차이나였으니 왜 대한민국 땅에서 중국산이 나와요? 진짜 유물이 아니었단 점이 실망스럽긴 하지만 이 마페 덕분에 그 사기꾼 놈도 잡고 전세 자금도 돌려받았잖아. 아무튼 사기당한 돈을 돌려받았으니 앞으로의 걱정은 없었죠. 진짜. 5분간 자유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후 정의가 발의한 조례는 본회의까지 올라가면서 저는 오늘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년과 서민을 절망의 늪으로 빠뜨리는 깡통 전세. 수많은 경기도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한 줄기 희망이 생기고 더 이상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행복한 삶이란 무엇일까? 현재의 소중함에 감사하고 과거의 슬픔은 기쁨으로 극복하며 아 죽을래? 감사하는 하루를 살며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내일을 기대하는 삶. 정의위원, 새 집은 어때? 뭐 좁지만 살만해요. 행복한 내일이 만들어지는 이곳. 언제나 도민을 위해 열려 있는 여기는 공동조례구역 경기도의회입니다. 본 영상은 경기도의회와 협업하여 만든 영상입니다.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 커뮤니티에서 확인해보시고 꼭 참여해보세요. 경기도의회의 활약을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 소개를 보시고 관심이 가셨다면 경기도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본편 감상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1410만 도민들께 든든함을 느낄 수 있는 민생 중심 의회가 되겠습니다. 분열이 아닌 통합의 정치, 상생을 통한 희망의 정치를 만드는 일 또한 민생을 위한 노력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어바웃타임이었습니다.